5개 정도 요건만 골라보셔도 좋겠다. 5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나 말고 네. 돈 많이 버는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몰려 있나? 돈 많이 주는 회사 판교에 많죠. 뭐 다들 그렇게 강남.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사대문에 다 있거든요. 네. 전통적인 회사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일단 체크하는 거 첫 번째. 네네. 두 번째는 그런 돈 많은 회사가 어디 막 생기고 있나? 돈 많이 주는 회사. 그게 아까 판교. 그러니까 내 네.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돈 많이 주는 사람이 다니기 좋은 데가 네. 주거 지역으로 좋아질 테니까 첫 번째가 그거. 회사가 생겨나는 곳. 생기든 아니면 있든 네. 아니면 뭐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없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교통이 잘 돼 있나? 뭐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도로든 철도든. 네, 네. 철도가 더 중요하니까. 네. 세 번째는 이제 학군. 왜냐면 돈 잘 버시는 분들이 아까 애들 교육을 안 시킬 리가 없거든요. 그죠, 그죠. 네, 미국도 똑같아요. 돈 네. 많이 버는 집들 귀족들이고 뭐고 다 자녀 교육 허투루 시키는 집은 어디도 네, 없어요. 네,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는 산 좋아하고 누구는 물 좋아하고 네. 누구는 공원 좋아하고 네. 집 옆에 공원 있으면 좋죠 뭐. 네, 네. 그런 것들 자연환경들. 자연환경. 마지막이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마음에 네. 두근거리는 마음인데 네. 호재. 호재. 야 우리 동네에 뭐 개발한대. 네. GBC를 개발. 네. 근데 사실 그것도 1번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네.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제2의 코엑스몰을 짓는데 뭐 뭘 한대 뭐 동구장을 짓는데 네. 그런 게 5번째 호재가 되겠죠. 이거는 5순위네요. 예, 왜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4개는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미 모두가 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합해서 애들한테 갖다 주면 네. 애들이 잘 고른다니까요. 이거를 여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내 금액을 고려를 해서 한 5개 정도를 고른 다음에 5개를 다 만족시키는 건 네. 불가능해요. 왜냐면 그러면 이미 다 비싸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만 하셔도. 네. 근데 다른데 2개도 안 원하시는 것 같아요. 3개 정도. 네. 근데 2개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물론 결점들이 몇 개 생기죠. 네. 뭐 다 못 맞췄으니까. 네. 근데 우리 인생이 뭐 어떻게 다 맞추고 살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리고 뭐 6번째가 뭐 그런 게 되겠네요. 뭐 신축인지 아닌지 뭐 그거는 그죠? 뭐 이제 부차적인 것들.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여기 아파트에 뭐 수영장 있는지 대단지네, 뭐 브랜드 아파트네. 뭐. 그런 건 이 5위 안에는 못 들어오네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나는 뭐 꼭 특정 브랜드에 살고 싶어. 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여기에 뭐 커뮤니티 시설에 아침밥을 주니 안 네, 주니 뭐 이런 조식, 거는 그런 건 그냥 네. 사소한. 네네네. 알겠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 이 5가지에 집중해서 내 집 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원할 거예요 네. 아마 그 포인트는.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지 뭐 그 동네 사니까요. 맞습니다. 네. 교주 1인자학이라고 제가 이것을 갖다가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좀 세웠어요. 내 집 마련을 네.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교통 환경, 주거 환경, 일자리 환경, 인프라 환경, 자연 환경, 학군 환경. 이 6가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뭐 예를 네. 들어서 강남이 왜 비쌀까? 자, 대전 서구가 왜 비쌀까? 부산 해운대구가 왜 비싸지? 울산 남구가 왜 비싸? 그런데 이게 다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교주 1인 자학은 네. 명확하게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네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실거주 꼭 내 집 마련 하실 분들도 꼭 봐야 되는 거고 네네. 투자를 하면은 꼭 이걸 검토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소리죠. 투자하는 사람들도. 네, 왜냐하면은 네. 강남이 지금 현재 왜 비싼지를 분석을 해보면 네. 교주 1인자에게 다 맞아요. 즉 교통 좋죠. 네. 주거 환경 좋죠. 네. 일자리 많죠. 네. 그다음에 인프라 훌륭하죠. 네. 자연환경 괜찮고 네. 학군은 뭐 대한민국 1등이니까 그렇죠. 이 6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다 맞으니까 비싼 거거든요. 즉 대구의 수성구가 왜 비싸냐. 네. 대구에서 왜 막 지금 막 17억 18억까지 가는데 네. 힐스테이트 버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걔가 그렇게 비쌀까? 네. 대구 수성구가 왜 다른 구는 비싸지를 않고 그런데 대구 수성구가 교주 1인자학이 완벽하게 다 들어맞아요. 대전도 마찬가지고 대전동은 서구거든요. 네. 둔산동인데 둔산동이 가장 비싼 이유가 교주 1인자학이 완벽하게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교주 해운대구도 마찬가지지만 교주 1인 자격이 맞아 떨어지면 네. 비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우리가 교주 1인 자격이 안 맞아 떨어진 곳들 있잖아요. 안 맞는 곳이 있죠. 네, 교주 1인 자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네. 많은데 그런 데 같은 거 보면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시장에 따라서 대장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스스로 가치를 못 만들고 그렇죠. 따라가는 거를 따라가는 인구계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예를 들어 뭐 4개만 채워져 있었는데 2개가 더 채워진다. 이런 더 거기는 힘이 센 거죠. 그러니까 교주 1인 자격 여기가 교통만 좋아. 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안 좋아. 그러면 힘이 약한 거고 네. 이게 이제 교통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환경이라든지 이게 하나둘씩 채워졌을 때 네. 하나둘씩 채워졌을 때 파워가 세다는 소리죠. 싸다 비싸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근데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아파트 가격이 6억이 말이 돼? 너무 비싸잖아. 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딘데? 그러니까 그걸 말 안 해. 나 갑자기 이거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울산 네. 이제 상승장 오기 전에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울산의 아파트 가격이 4억이 말이 되냐? 이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기준이 급여를 기준으로, 네. 그죠? 급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이제 네, PIR이라는 거죠. 들어봤어요. 그죠? 프라이스 네. 투 인컴 레이쇼인데, 네. 아무튼 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걸 본다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 대비 어. 부동산이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네, 그죠? 네. 많이 상승했으면은 뭐 좀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요. 실질적인 사용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아니면 다른 아파트들과의 비교 등등을 통해서 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싸다 비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요? 웃고 계셔서. 아니야. 네. 네. 아무튼 이런 기준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주택금융 통계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네. 서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위소득의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위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한 부담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엄청 높네요. 네, 이게 정고점 수준으로 갔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통계 함정이 있는 게 이게 내가 듣기로는 12년도가 13년도에 기존에는 KB 중위값을 쓰다가 네. 이게 한국 부동산원 중위값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연하면은 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네. 중위 소득 기준 그리고 표준 대출 그리고 금리를 넣었을 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싸다 비싸다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 네. 근데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급여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싸다 비싸다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개별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게 그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이 급여 대비해서 이 지역이 여기 수준을 그렇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별 아파트로 들어가면은 이런 이거 지표로 사면 볼 먹을 수 게 없겠죠. 있는지 없는지는 그렇죠.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표현 너무 잘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여러분들이 네. 오히려 전세가율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LG전자가 반드시 올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죠? 삼성전자랑 LG전자랑 뭐 아예 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한 군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부동산은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허. 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같은 동네에 비슷한 아파트 A, B입니다. 네. 어딜 가져왔냐면 강남에 도곡동에 도곡렉스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죠? 이게 두 개 연식도 달라요. 연식도 다르고 뭐 이제 좀 입지적인 게 조금 뭐 비슷하긴 하지만 바로 네. 옆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이 두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 거의 붙어갑니다. 어머, 그러네. 도곡렉스 27평이랑 음마 아파트 31평이랑 똑같네. 네, 가격이 붙어가요. 네. 이게 뭐냐면 도곡렉스리 2억이 올랐다. 그럼 음마 아파트도 비슷하게 2억이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부동산의
가격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라고 보셔야 되죠. 클라스네, 클라스. 네, 물론 여기서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확실시 되면서 뭔가 가치가 달라지면은 네.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비슷한 가격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네, 요런 걸 보시고 그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만 연동이 되는 게 아니라 네. 도시 간의 대표 아파트들을 비교를 해봐도 이게 싼지 네. 비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여기 110만인데 150만 이렇게 했네요. 지금 그 싸다 비싸다 하는 거잖아요. 네, 싸다 비싸다. 싸네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17년도라서. 네. 17년도. 네. 자, 보시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는 도시의 규모를 결정하고 도시의 규모는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150만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보다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7년도의 가격을 보시면 부산이 8억, 대구가 7.5억, 대전이 6억, 광주가 6억, 울산이 6.4억. 막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언밸런스하다는 생각은 안 들죠. 네. 근데 이게 19년 초로 갑니다. 그러면은 부산이 8억, 대구가 좀 많이 올랐네요. 네. 대전이 많이 올랐네요. 광주가 9억, 울산이 5.8억. 그죠? 싸네. 이게 싸다가 생기는 부산도 싸고. 그죠? 얘도 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물론 얘네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건 얘는 비싸진 않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게 매수에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이때 네. 이걸 보고 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울산이 싸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적어도 울산이 비싸진 않다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네. 19년 초에 네. 대전이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그래서 대전이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했어요. 오를 만큼 올랐다. 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이때 그래가지고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네. 맞아요. 네.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네, 맞아요. 저는 외면했었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비싼 게 그렇습니다. 비싸다고 또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한번 썼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끝나는 시점은 네. 내 마음 속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끝나는 것 같아요. 맞죠. 정말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20년 중으로 가볼게요. 네. 부산이 8억에서 14억이 됐어요. 맞아요. 대구가 9억에서 13.5억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이 도시에서 대표 아파트 국평 가격이에요. 네네. 그렇죠? 대전이 10억이 됐어요. 광주가 7억, 울산이 10억으로 갔죠. 네네.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음.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나와요. 뭐 하나가 좀 가격이 이상해요. 뭐가 더고요? 대구가 좀 그렇고 광주는 싸고. 광주가 싸죠. 네. 왜냐면 이때 대전하고 광주 가격이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때도 오히려 올랐는데 네. 이때는 5억 차이 나는 게 네. 얘가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얘가 싸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들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년 말이 어떻게 되냐? 이제 얘가 10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10억으로 갔죠. 근데 20년 말에 또 이걸 붙여봅니다. 인천을. 인천은 300만 도시거든요. 네. 인천이 300만 도시가 10억인 거예요. 네. 송도가 실제로 10억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인천이 많이 올랐지만 350만 부산 그리고 250만 대구가 15억인데 그리고 네. 110만 울산이 12억인데 인천의 대장 아파트 10억은 싸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 지금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평가를 하실 때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하시면 이게 싸다 비싸다에 대한 판단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블로그 홍보 한번 해도 되나요? 많이 하셔도 돼요. 이 해당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여기서는 네네.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자세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눌러오세요.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류캔두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류예요. 류예요. 네. You can do it 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면이 아니라 이렇게 자 네.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럼 대장 아파트들만 그렇냐라고 보면은 네. 자, 볼게요. 광역시 학군 지역에 비슷한 아파트들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 울산 학군지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부산 학군지.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그룹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왔어요. 네네. 위에 건 이제 옥동이고 빨간색은 파란색은 사직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가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대전의 학군지를 껴볼게요. 그럼 대전의 학군지가 가격이 비슷했는데 갑자기 치고 가죠. 그러네요. 검정색이.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전이 비싸다. 아니면 울산, 부산이 싸다. 라고 그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시장이 이제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는 1주차 영상을 보시면 네.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미분양 아니면은 경쟁률 이런 것들을 보시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 그렇죠. 청약 경쟁률 네. 같은 걸 보시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 검정색 대전 아파트 네. 그죠? 비해서 부산하고 울산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가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이사 갈 곳만 보세요. 나는 다음에 안양으로 이사를 가야지. 그럼 거기만 보세요. 맞아. 특히 그 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만.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군지를 분당도 보시고 수원도 보시고 의왕도 보시고 과천도 보시고 서울도 보시고 부천도 보시고 이 앞마당을 넓히시면 가격이 비교가 되면서 이게 싸다 안 싸다가 나와요. 아니 차 살 때는 그거 하거든요. 차 살 때는 합니다. 남자분들 이거 100% 공감. 왜냐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랜저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랜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비교해봐요. 야,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소나타에서 옵션 좀 붙이면 그랜저 가고. 네. 그래서 아니 그랜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하다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에서 이벤트를 빵 해가지고 네. 와 이거 원래 클래스가 다른 건데 그렇죠. 아니면 뭐 BMW에서 그렇죠.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랜저 가격으로 이걸 사? 아, 그렇죠. 저평가 국면인 거죠. 그렇죠. 그때 갑자기 그 딜러 네. 막 지식인에다가 딜러 찾은 다음에 저 네. 견적 좀 이거 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차 살 때는 네. 다 한다니까. 저 아는 분은 네. 세상에 그런 자동차 메이커가 있나 싶은 것까지 다 찾아보더라. 그걸 보면 네. 내가 그랜저만 보면은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랜저를 보면서 다른 이제 자동차들 아파트래. 자동차를 보면 그런 기회가 잡히는 거죠. 맞아. 네,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좀 자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남자분들은 이런 거 해요. 네, 이렇게 그냥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차를 사지 않을 건데 저 아는 동생이 있거든요. 계속 보죠. 그 친구는 저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만나면 저한테 계속 차 얘기를 해요. 그냥 나 별로 관심 없는데 차 얘기를 거의 한 40분 동안 혼자서 얘기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어디가 뭐 이벤트 뭐 하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저는 싸게 사시겠네. 반대로 난 부동산 얘기를 계속해. 서로 근데 그냥 막 써들다가 그냥 네. 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친구 네. 보면은 뭐 어디서 뭐가 어떻게 그렇죠. 되고 이런 거를 다 그렇죠. 알아요. 지점별로도 다르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거를 진짜 디테일한 가격 차이를 다 알더라고. 그러면 확실하게 네. 신사임당님은 아파트를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고 그 친구는 자동차를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겁니다. 같은 네. 클래스에서는 분명히 쌀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네. 수도권에서도 있어요. 잠시만요. 수도권 말고 한 번 더 지방으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좀 여러 번 할 거예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은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기회를 여러 번 줘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재밌다고 하긴 그렇고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게 뭐냐면 네. 자, 서울이 이제 상승을 해요. 서울이 상승을 하는데 A, B, C, D, E, F, G, F, I, Z 뭐 전부 다 동시에 오르잖아요. 그죠? 순서대로 오릅니다. 그죠. 이게 주식처럼 어떤 뭐 재료가 있으면은 네. 그 재료가 딱 나타나자마자 그냥 동시에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은 하나 오르고 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시차가 생기면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기회를 여러 번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화면 보실게요. 이게 대전에 있는 둔산동이랑 월평동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보시면 파란색 아파트가 크로바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 검정색이랑 빨간색은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파란색이 혼자 치고 가죠. 네. 이때 이걸 보시고 그죠?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을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때 샀어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네, 게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 한 군데가 오르고 네. 그거에 맞춰서 가격들이 오르는 거죠. 이걸 누군가는 뭐 키 맞추기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죠. 네. 네, 가격에 맞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역 내에서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네.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앞에 분위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분위지도가 가지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뭔가요? 자 볼게요.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음. 서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 이 분위지도.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네. 영향을 받냐. 비싼 데서 싼 데로 가고 싼 데서 비싼 데로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싸지면 네. 그 다음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아파트들이 오르기 시작해요. 네. 반대로 싼 아파트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싼 거보다 좀 더 비싼 데가 영향을 받아서 오르기 시작해요. 이 싼 게 비싼 거에 영향을 미친 때가 언제냐면 13년도부터 한 16년도, 17년도까지예요. 서울에. 외곽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비싼 데가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오르기 시작한 게 한 17년 이후부터 지금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 분위지도가 가지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가격은 이렇게 퍼지고요. 이렇게 퍼집니다. 이해되시죠? 상호 작용을 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비싼 데서 싼 데로 흘러가고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파란색, 빨간색 타고 가겠네. 이게 뭐예요?
경부고속도로. 네. 길을 타고 따라가는구나. 그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이걸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여러 번 기회를 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비슷한 아파트는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도 마포현대, 그죠? 마포현대 그리고 중부에 있는 신당상섬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가격이 비슷하게 가죠. 그러네요. 그죠? 오르는 게. 네. 근데 여기서 신당상섬에다가 서울의 아파트죠. 네. 분당의 구미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하나 붙여볼게요. 네. 원래 가격이 비슷했어요. 네. 그죠? 무지개 마을. 근데 레이저 포인트 죄송합니다. 가격이 비슷했어요. 네. 이게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좀 그래도 이게 우리가 경기보다는 비싸야 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가격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가격이 차이가 났죠. 네. 그러면 이때 분당에 계신 분들은 서울과 비교를 했다면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거든요. 따라 붙는 거죠. 네. 이런 기회들이 수도권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났다는 거는 사실 실제로 시장이 하락으로 들어가야지 끝난 거지 이 기회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저 벌어졌을 때 있잖아요. 저 때가 입주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분당이 맞아요. 전세가 맞습니다. 역전세가 살짝 나던 너무 그때거든요. 잘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야 그때 무지개 마을 들어간다고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구미동 그렇죠. 구미동 구미라서 같은 경우는 네. 분당에서도 네, 사실은 뭔가 네. 외곽지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 클래스는 네.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이 클래스 디자인 구리게 나왔으나 이 클래스는 이 클래스다. 벤츠는 벤츠다. 네, 벤츠는 벤츠다. 네, 그런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네. 수원에 영통에 있는 이제 벽적골 8단지라는 데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풍도천돈에 신정마을 주공 1단지예요. 네. 25평. 보시면 가격이 거의 비슷했죠. 네. 근데 가격이 벌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구나. 아니면 네네. 얘가 비쌀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나서 따라가더라. 근데 이때는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네. 이때 이렇게 되면 벽적골이 조금 저평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나요. 지방과 수도권의 이게 차이. 뭐냐면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역들끼리 가치의 순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잘. 왜냐면은 네네. 그냥 좋은 동네는 계속 좋은 동네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수도권은 뭐 여러 가지 호재들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교통 호재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갑자기 스타필드가 앞에 생겨요. 여기 이제 신분당선 그렇죠. 그게 있었지. 맞아요. 네. 네. 뭐냐면 갑자기 교통 호재가 딱 생기면서 지역 간의 순위가 역전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가치가 달라지면은 가격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옛날에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통 같은 경우에 분당선이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 풍도천동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이 11년도에 개통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을 벌린다 이거는. 풍덕천동은 클래스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클래스가 네, 맞아요. 바뀌었다.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 동네 대장이 죽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네.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내줬죠. 그렇죠. 네. 죽전과 풍도천동이 거의 비슷한 가격을 왔어요. 왜냐면 네네. 죽전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풍도천의 아파트들이 좀 더 쌀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게 갔는데 이제 조금 차이를 벌리고 있죠. 네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 게 2021년이에요. 네. 2011년. 11년이에요. 근데 11년 당시에는 네. 떨어졌어요. 음. 이 말은 뭐냐면은 호재가 절대적인 가격의 변화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호재는 상승장이 돼야지 터집니다. 그 전까지는 가격을 얘를 벌린다. 가치를 안 줬었구나. 그렇죠. 얘가 가치가 이게 저평가인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신분당선이 생겨서 강남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서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네. 왜 아직 수원이랑 가격이 같지? 이것도 저평가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시면 재밌네요. 네, 이거는 지방에 같은 도시에 있는 네. 한 도시의 두 아파트예요. 그럼 보시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이거 빨간색은 대단지고 파란색은 작은 단지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제가 이거는 이 지역을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네. 혹시라도 네. 과거 사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보시면 빨간색이 치고 올라갔네요. 네. 그러면 이때는 빨간색이 비싼 거일 수도 있지만 파란색이 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있는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던 아파트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검정색은 싸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도시들을 아시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게 생기고 이 부동산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지역만 보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수지로 이사를 가고 싶다. 네. 그럼 반드시 강남도 보셔야 되고요. 아하. 그죠? 분당도 보셔야 되고요. 네. 그죠? 용인의 다른 곳들도 보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동탄이나 수원이나 아니면 다른 도시들, 주변에 있는 인접 도시들을 보시고 네. 아니면은 비슷한 일기 신도시들의 가격을 추이를 보다 보면 여기가 왜 이렇게 올랐지? 네. 그러면 우리 거는 좀 쌓일 수도 있겠다. 네. 라는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면 볼수록 판단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볼 때, 노트북을 볼 때, 자동차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볼 때 처음 보면 이게 비싼지 싼지 몰라요. 근데 계속 들여다보면은 내가 이거는 싸다. 맞아요. 이거는 비싸다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알면 알수록 비교를 통해서 이거는 왜 CPU가 이건데 이 가격이지? 뭐 이런 게 생겨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네. 좋다는 거죠. 그죠? 네.